안녕하십니까. 푸조를 알려주는 남자 봉주루 푸조입니다. 오늘은 푸조의 준준형 SUV인 푸조 3008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푸조 3008은 준준형 SUV로 같은 책으로 보시면 현대 투싼, 기아 스포티지, 지프 컴패스와 같은 준준형 SUV를 담당하고 있는 모델입니다. 현재 이 디자인은 21년에 페이스리프트가 된 모델로 22년부터 적용된 가솔린 엔진이 탑재된 모델입니다. 현재 이 모델 같은 경우는 24년식 모델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푸조 3008의 전면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틀이 갖춰져 있지 않은 라디에이터 그릴을 갖고 있고, 보시면 도트 형태로 되어 있는 그라데이션 패턴의 그릴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쪽 보시면 이렇게 패턴이 그려져 있는데 마치 사자의 수염 같은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하단부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센서가 탑재가 돼 있어서 앞 차량을 인지해서 앞 차량과의 간격을 설정해서 유지하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쪽에 헤드램프 쪽을 보게 되시면 풀 LED 헤드램프가 들어가 있어서 밤에 주행하실 때 보면 굉장히 밝게 비춰주고 있고, 상향등과 하향등을 자동으로 조정해주는 오토 레벨링까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타자의 송곳니를 형성하는 데일라이트와 여기서 깜빡거리는 방향 지시등까지 점등이 되고 있습니다. 앞유리를 보게 되시면 이 차량은 프랑스 차잖아요. 프랑스에서는 대표적인 유리 기업이 있습니다. 베르사유 궁전에 납품했던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기업입니다. 생고뱅이죠. 고성능, 고효율의 유리를 사용하고 있고, 그 유리 업체에서 만든 필름이 흔히 알고 있는 솔라가드라는 필름이 있습니다. 앞유리 쪽 상단을 보게 되시면 사다리꼴 모양의 카메라가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이 카메라 같은 경우는 70km 이상 주행했을 때 차선을 인식해서 차선 이탈 방지 기능을 담당해주고 있고, 앞쪽 범퍼에 있던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레이더 센서와 통해서 차선뿐만 아니라 차량까지 인지해서 차량 간격 그리고 차선 중앙 유지 기능까지 담당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단의 동그라미는 비와 눈의 양을 감지해서 와이퍼가 자동으로 움직이는 양을 조절해주는 센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측면부를 보게 되시면 전장 길이가 4455mm, 대략 4.5m 정도 길이를 갖고 있고요. 이 정도 되면은 패밀리카 정도 됐을 때 사용하기 적지 않은 사이즈를 갖고 있습니다. 문을 열게 되면 보시면 보통 문이 이 정도쯤에서 끊겨서 열리게 될 텐데 문이 통짜로 끝까지 열리게 되죠. 가까이서 보시게 되면 이 부분까지 덮고 있기 때문에 내부의 오염물이 커버가 돼서 타고 내릴 때 바지 뒷부분이 보통 이렇게 쓸리게 될 텐데 여성분들의 치마나 남성분들의 바지 같은 경우가 오염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푸조 3008의 사이드 미러 보시면 하단부 쪽에 퍼들 램프가 탑재가 되어 있어서 이제 차량을 주행하려고 차량을 잠금을 해제하게 되면 밑에 쪽 부분에 이제 사자 모양의 마크가 보여지게 돼서 감성적인 부분을 약간 더해주고 있고, 이 차량 같은 기능은 차 주변에 뭐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여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기능적인 부분과 감성적인 부분을 모두 다 챙겼습니다. 그리고 주유구는 조수석 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국산차 같은 경우는 운전석 뒤쪽에 있기 때문에 주유소가 많이 밀려있을 때 줄 서서 기다리게 될 텐데, 이 차 같은 경우는 그 반대쪽에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유할 때 대기줄이 짧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유구는 이렇게 눌러서 여실 수가 있고요. 안쪽에 주유 캡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꽃갈 같은 건 필요 없이 바로 비상 주유 장치를 연결해서 사용 가능합니다. 타이어를 보겠습니다. 이 차량의 휠은 19인치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요. 다이아몬드 커팅 휠이 들어있어서 스포티한 느낌을 주고 있고, 타이어는 프랑스 기업의 미쉐린 타이어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미쉐린 프라이머시 3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제 성능을 오래 유지시켜주는 특징이 있어서 굉장히 주행 성능이 좋은 타이어입니다. 그리고 너트나 볼트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노출이 되어 있으면 부식돼서 잠금 장치나 이런 게 안 될 수가 있는데 별도의 보호 커버가 장착되어 있어서 노출되지 않고 장착이 되어 있어도 별로 티가 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푸조 3008의 후면부를 살펴보겠습니다. 테일램프가 역시 푸조만의 디자인을 갖고 있는 사자가 핥힌 흔적을 갖고 있고요. 좌우 테일램프를 가로짓고 있는 이 블랙 몰딩이 좀 더 스포티한 멋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방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이 번호판대에 위치해 있는데, 이 차 같은 경우 후방 카메라 하나로 탑재가 되어 있지만 이 후방 카메라가 찍는 것을 기억을 해서 서라운드처럼 보여지는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범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디 컬러 모델이 아니고 플라스틱의 소재로 되어 있어서 유지 보수 측면에서 조금 더 유리한 면이 있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좁은 곳에서 노상 주차를 하기 때문에 범퍼끼리 이렇게 밀어서 주차를 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긁혀도 찌그러져도 쉽게 복원될 수 있는 플라스틱 소재를 갖고 있고요. 조금 더 멋을 더하기 위해서 크롬 몰딩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두 개의 머플러 팁처럼 보여지는데 이거는 막혀있는 디자인 요소고 실제로는 머플러가 이 밑에 쪽에 숨어져 있습니다. 푸조 3008의 트렁크를 살펴보겠습니다. 푸조 3008의 트렁크는 전동으로 작동되고 있어서 이쪽에 버튼을 누르게 되면 전동으로 열리는 방식이고요. 트렁크 닫힘 버튼은 이렇게 위쪽에 빨간 색깔로 표시되어 있어서 쉽게 닫을 수가 있고, 만약에 수동으로 조작해야 된다, 손잡이 잡고 닫아도 됩니다. 키를 소지하고 양손에 짐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는 범퍼 밑쪽으로 발을 한번 넣었다 빼면 이제 삑 거리면서 전동으로 닫히는 기능까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장을 보고 짐이 있는 상태에서 키를 갖고 발을 넣었다 빼면 전동으로 열리는 기능이 있어서 이제 장을 보신 분들한테 굉장히 편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짐이 부피가 커서 이만큼 높이로는 좀 부족하다 하시면 위쪽에 이 끈을 빼고 러기지 스크린을 쉽게 이렇게 탈거가 가능하고요. 조금 더 여유로운 트렁크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 공간이면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잖아요. 제가 한번 직접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차크닉도 가능하고요. 제가 또 이렇게 들어가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트렁크 하단 판넬을 들어 올리게 되면 이렇게 고정해주는 장치가 있고 밑에 부분에도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조금 더 많은 짐이 있어서 이제 2열까지 폴딩을 해서 넣어야 된다 그러면 보통은 이 2열까지 가서 손잡이 레버를 넣고 폴딩을 하게 될 텐데 3008 같은 경우는 바로 트렁크에서 2열 시트를 접을 수 있도록 레버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레버를 잡아 당기게 되면 바로 폴딩하게 되고 이쪽에도 레버를 잡아 당기게 되면 폴딩하게 됩니다. 이 정도 길이가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제 키가 182인데 한번 누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박 정도는 좀 안 되고 지금 1열 시트가 지금 뒤로 좀 많이 오는 상태인데 머리는 좀 닿고 발은 좀 튀어나와 있습니다. 한번 제가 가운데로 옮기게 되면 혼자서 1인 차박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푸조 3008의 실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차량들과 다르게 계기판이 조금 더 위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필요 없을 만큼 굉장히 높은 시선에 볼 수가 있고요.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는 푸조가 갖고 있는 소형 사이즈를 갖고 있고 양쪽 다 더블 디컷으로 형태 갖고 있어서 약간 레이싱 게임을 하고 있는 듯한 조향성을 보여줍니다. 보시면 계기판 같은 경우는 이제 디지털 계기판을 갖고 있어서 밝은 낮에도 잘 보이게 되고 스티어링 휠에 있는 다이얼을 돌려서 계기판의 디스플레이를 변경이 가능합니다. 주행, 퍼스널, 최소, 다이얼 한 4가지 타입으로 변환이 가능하고요. 이게 센터 패시아 쪽에 있는 8인치 터치스크린 같은 경우는 피아노 건반 형태의 바로가기 버튼을 통해서 디스플레이를 확인이 가능합니다. 터치스크린은 순정 내비게이션 탑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불필요한 시스템이 배제가 되어 있고 유선으로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를 선택해서 연결 가능하시고요. 밑에 쪽 부분에는 토글 스위치로 열선, 앞유리 성해 제거, 실내외 공조 모드, 뒷유리 열선과 사이드 유리 열선, 도어 잠금 버튼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 쪽에 보시면 안쪽에 핸드폰 같은 거를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스타트 버튼이 이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보통 대부분 이쪽에 위치할 텐데 스타트 버튼을 누르고 바로 변속 조작할 수 있도록 가까이 있다는 게 특징이고요. 드라이브 모드도 기본이 노말, 아래로 내렸을 때 에코, 위쪽으로 2번 올리게 되면 스포츠 모드로 변합니다. 이 드라이브 모드는 엔진의 연료 분사량과 변속기 시스템을 변환시켜서 각 주행 모드가 차이가 있게 느껴질 수가 있고요. 변속기는 EAT 8단, 아이신 8단 자동 변속기를 탑재하고 있고 매뉴얼 모드를 통해서 패들 시프트를 작동이 가능합니다.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가 탑재가 되어 있어서 오토홀드 기능은 없지만 오토홀드 기능처럼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시
정차 및 주행이 가능합니다. 위쪽을 보시게 되면 파노라마 썬루프가 탑재가 되어 있는데 그냥 썬루프만 탑재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양쪽에 지금 LED로 된 푸른색 조명이 있어서 은은한 조명을 갖고 있고, 시트를 보게 되시면 이제 굉장히 두툼한 가죽의 나파 가죽이 탑재가 되어 있어 편안한 승차감을 갖고 있고, 장거리 주행 시에도 몸을 좀 잘 지지해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과 조수석 쪽에는 보시면 허벅지 받침을 연장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운전석 같은 경우는 이제 전동으로 작동이 되고, 조수석은 수동 조작으로 작동이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마사지 기능 버튼이 탑재가 되어 있어서 1열 승객 같은 경우는 장거리 주행 시에도 편안하게 마사지를 받으면서 주행이 가능합니다. 암레스트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여는 방식일 텐데 버튼을 누르면 좌우로 활짝 열리는 구조를 갖고 있고, 안쪽에는 생각보다 좀 깊게 들어갈 수 있어서 생수를 한 500ml를 한 4개 정도는 넣고 보관이 가능합니다. 2열 시트 같은 경우는 각도 조정은 안 되지만 기울기가 상당히 좀 기울어져 있고, 엉덩이 쿠션도 굉장히 넓어서 허벅지까지 좀 잘 받쳐져 있는 상태입니다. 승차감이 굉장히 좀 편안합니다. 제 시트 포지션에 맞추는 상태이고요. 뒷좌석 탔을 때 다리 공간은 주먹 1개 반 정도 남아 있고, 2열 승객을 위해서 이제 머리 받침도 이렇게 3개로 독립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보통 일반 차량 같은 경우는 이 가운데 턱이 많이 볼록 올라와 있는데 지금 평평하게 되어 있어서 3인이 타더라도 그렇게 불편함이 없습니다. 2열 승객을 위해서 USB-A 타입으로 충전 포트가 2개가 있고 시가잭도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좌우 바람 세기를 조절해주는 컨트롤이 있습니다. 양쪽에 이제 그물망이 있어서 물건을 보관하기 좋고요. 아이들 카시트 장착을 위해서 아이소픽스가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총 2군데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운데 쪽에 팔걸이를 내리게 되면 이제서 이제 컵홀더가 조그맣게 탑재가 되어 있어서 아이들 뭐 물병이나 넣기 좋고요. 가운데 쪽에 커버를 열게 되면 이제 스키스루나 트렁크 쪽에 있는 짐을 꺼내기가 좋습니다. 보통 1열 쪽에만 이제 전동으로 파워 윈도우가 탑재가 되어 있는데 2열도 원터치 파워 윈도우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버튼 한 번만 이렇게 딸깍 누르면 내려가고, 한 번만 딸깍 올려도 바로 올라가게 됩니다. 하이엔드 오디오 코칼이라는 브랜드가 있는데요. 푸조 3008에도 이렇게 보시면 코칼 오디오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트렁크 쪽 보셨을 때 오디오 우퍼가 안 보이셨죠? 이 차 같은 경우는 트렁크 공간에 우퍼가 탑재가 되면 좁게 되니까 우퍼 스피커를 이 조수석 시트 하단 쪽에 탑재가 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청음했을 때 꽤 준수한 음역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푸조 3008의 엔진룸 내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푸조 3008의 엔진은 1.2L 3기통의 직분사 연료 시스템, 터보차저가 탑재되어 있는 엔진이고요. 이 엔진은 푸조 408, 3008, 5008에 동일하게 탑재되어 있는 엔진이고요. 130마력 그리고 26.5토크의 성능을 갖고 있고요. 2015년부터 16년, 17년, 18년 4년 동안 엔진 테크놀로지 인터내셔널에서 주관하는 올해 엔진을 수상했습니다. 이 엔진 같은 경우는 배기량은 작지만 고효율, 고성능의 성능을 발휘했기 때문에 올해 엔진상으로 수상했던 이력이 있고요. 지금 차체가 좀 큰 사이즈이지만 배기량이 작아서 답답하지 않을까, 아니면 연비가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실제로는 주행했을 때 답답함보다는 오히려 경쾌함, 이 정도면 딱 적당하다 라는 느낌이 있고, 연비도 부족하지 않고 오히려 10km 이상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엔진과 함께 이제 아이신 8단 자동 변속기가 탑재가 되어 있어서 엔진에서 나오는 힘을 바퀴 쪽까지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변속해주는 변속기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궁합이 잘 맞습니다. 스포티한 주행 또는 에코모드 주행, 아니면 노멀 주행도 모두 다 엔진과 변속기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자동차 세금을 이제 배기량으로 따지기 때문에 계산했을 때 1년에 약 22만 원 정도의 세금이 발생되기 때문에 국산 하이브리드 차량들이 보통 1600cc 배기량 갖고 있잖아요. 그것보다 더 낮은 배기량으로 갖고 있어서 세금이 더 저렴하게 나오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이상으로 푸조를 알려주는 남자 봉주루 푸조였습니다. 지프 푸조 3008 대해서 시승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청담 전시장으로 방문 예약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Checking the time.